전국 대회에서 특강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선 먼저 감사드리고 또 여러 회원님들을 만나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회장님과 지도부 여러분 그리고 모든 회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ESG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제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ESG 경영이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ESG 가치와 기업 경영,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동대학교의 초대 총장님이신 김형길 총장님께서 CBMC 대회에서 여러 번 강연도 하시고 특강도 하셨는데 그 김형길 총장님께서 만드신 단어가 신트로피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데이빗 벤스톤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Not for Sale이라는 NGO의 대표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분은 대학 교수시고 벤처 사업가시고 또 벤처 캐피털리스트고 투자은행가고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하시고 비즈니스 잡지의 편집장까지도 역임하신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재능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주 가던 인디언 음식점이 FBI의 수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음식점은 미국 안에 있는 여성 인신매매 소굴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연구년 신청을 하고 1년 동안 태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여성 납치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구호하는 일을 1년 동안 실행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Not for Sale, 우리는 팔고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NGO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인신매매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전쟁이었고 대책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 세계 섹스 산업의 크기는 2010년경에 수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백조 원이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NGO가 나서가지고 인신매매와의 전쟁, 이건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이야기이고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고액 후원자들이 몇 분 계셨지만 반복 후원을 하지 않아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숨을 쉬다가 친구 동역자들과 함께 3박 4일 수련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 모임 중에는 메이저리그의 굉장히 유명한 투수가 있는데 그 투수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존 상류의 한 도시에 천연 토닉 주스 공장을 차리고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채용해서 나무의 열매, 나무 뿌리, 나무 가지, 나무 껍질 등을 채취해서 Rebel, R-E-B-B-L 이라는 토닉 주스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박이 터졌습니다. 대성공이었습니다. 미국 유기농 슈퍼마켓 체인인 홀푸드에서 토닉 주스 레벨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코카콜라마저도 눈독을 들이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2.5%와 이익이 나면 배당을 차액 Not for Sale에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Not for Sale은 자금난에서 해방이 되었고
아마존 상류의 작은 페루의 도시는 더 이상 매출으로 생계를 이어가지 않아도 되었으며 이 회사에 채용된 피해 여성들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켜서 가난의 대물림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스터는 네덜란드로 날아갔습니다. 암스테르담에 하면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 홍등가에 디그니타라는 고급 식당을 만들어서 원하지 않는, 할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몸을 팔고 있는 많은 여성을 구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유럽 최대 슈퍼마켓 체인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채용해 생산한 식자재를 사용해 암스테르담 시장이 제공한 건물에 식당 디그니티가 있다는 거죠. 디그니타를 만들어 이전에 희생자된 여성을 고용해 고급 음식을 만들어 이익을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를 통해 인신매매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좋은 사례입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는 한동대학교를 졸업한 어느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두뇌가 명석한 임정택 군은 대학 재학 중에 지역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그 상으로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같은 팀에서 하고 있는 중국 학생에게 자신의 꿈을 자신있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처럼 창업을 해서 세상에 큰 임팩트를 이룰 거야.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대표로 온 학생은 크리스천도 아닌데 그에게 나는 중국에서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야. 임정택 군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동대의 젊은 크리스천 청년은 포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그는 포항에 돌아오자마자 포항시장을 찾아가 포항 지역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인가 알고 싶어 했고 돕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항 지역에 사는 정신 지체 장애자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약만 제대로 복용하면 비장애인과 차이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임정택 군은 그들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한 후에 커피숍을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커피숍을 만들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총장님이신 김영길 총장님을 찾아가서 총장님, 우리가 이러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학교에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빌려주십시오. 한동대학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스페이스가 그렇게 넓지는 건물은 많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동 건물이 지어진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라고 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은 여러 동이 있습니다. 김영길 당시 총장님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서관 건물에 방 하나를 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이 His Beans, 하나님의 beans, 커피 빈, 하나님의 커피숍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애용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제 친한 지인이 학교를 방문해서 바리스타 직원에게 아이스 커피를 시킨 후에 5만 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스타 지체장애인 그분이 말씀하기를 못 받습니다. 우리 이러고 받으면 안 됩니다. 못 받습니다.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지인은 거스름 주지 마시고 그냥 매출로 잡으세요. 그런데 직원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매니저에게 말씀드려 5만 원짜리 커피 매상을 올린 적도 있었습니다. 히스미즈는 포항에 여러 개의 지점을 세웠고 서울과 수도권에도 진출했으며 마닐라에도, 필리핀 마닐라에도 지점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되찾았고 그 장애인들끼리 결혼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을 통해서 지체장애인도 정상인들처럼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노을은 최근에 코스닥에 상장된 기술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이동영 대표는 한동대 97학번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하고 창업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창업 아이템은 말라리아 진단 키트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말라리아는 아프리카 등 지구의 한 대륙, 아프리카의 전염병입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해 해마다 수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대륙이고 한 대륙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의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는 말라리아에 대해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시장 실패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돈이 안 되는 데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도 사람이 죽어가도 눈길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동영 군은 이 사업을 아이템 제1호로 삼았으니 김영길 총장님만큼이나 대책 없고 정신 나가는 분입니다.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대책 없으신 분입니다. 지도교수마저 등을 돌렸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제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실험실이나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곳에서도 노을이 개발한 진단키트로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무서운 전염병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말라리아는 무서운 질병의 종식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 사람의 생명도 아깝게 생각하는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생명에 집중한 것입니다. 지금은 노을은 혈액암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희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넷스파라는 환경기업을 소개합니다. 한동대 출신이 창업한 회사는 아니지만 최근 언론에서도 보았고 또 제가 잘 아는 한동대 출신의 소셜벤처 투자가가 투자하는 회사라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촌이 있는 바닷가에 가면 그림에서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그물 쓰레기를 어렵게 볼 수 있습니다. 일회용 그물입니다. 주 원료가 플라스틱입니다. 수백 년이 지나야 썩는 플라스틱이라 땅속에 묻을 수도 없고 태우자니 공해가 발생하는 애물단지입니다. 한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폐염암과 같은 해양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재가공을 해서 재생 나일론 원료 공급을 통해 자동차의 부품, 전자기기의 부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넷스바라는 회사입니다. 폐염암 업사이클링 공급망을 구축하고 사회문제 해결과 재무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 기업의 공통점은 돈 버는 것 이외에도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회적 기업이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은 돈이 별로 안 되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비즈니스라 뜻이 있는 젊은이들은 계속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심은 정말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ESG 경영 패러다임입니다.
E는 environment, 환경입니다. S는 social, 사회입니다. G, governance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진 개념이기에 다른 설명이 필요는 없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물과 에너지를 아끼고 우리가 사는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이 environment에 속합니다. S는 빈곤을 줄이며 사회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고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과 인권이 보호되며 모두가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것을 포함합니다. G, governance는 특히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신의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경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ESG를 실천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환경보호 대책도 중요하고 빈곤 퇴치 등 사회 문제 해결도 중요하며 기업과 금융이 깨끗해지는 거버넌스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누가 어떻게 실천하는가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런 것은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너무 나서면 국가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정부가 해야 될 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 재정의 여유가 없는 것은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정부 대신에 자선사업가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냐 하고 사방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선사업가들도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일의 규모는 어마어마합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대충 1,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세계의 부호인 빌 게이츠의 재산인데요. 한국 돈으로 치면 약 170조 원입니다. 여러분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1조 원이라고 하면 매일 100만 원씩 소비를 해도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소비하고도 남는 돈이 1조 원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1조, 그게 2조밖에 안 되는데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편의상 200조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빌 게이츠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상의 인구가 7, 80억인데 그 중에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이 약 20억 명이고 그 중에도 극한 빈곤, 소위 1달러 50전, 2,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10억 명이나 됩니다. 이들에게 빌 게이츠 재산을 나눠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당 돌아가는 돈은 고작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번 주고 나면 더 이상 나올 돈은 없습니다. 민간 자선가의 노력이 갸륵하고 귀하지만 빈곤의 일을 해결하기에는 더없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장, 특히 비즈니스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란 지속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는 한 선한 일을 위해 도움을 계속해서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주체입니다. 이윤이 없으면 비즈니스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기부터 1960년, 70년대부터 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책임도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얘기는 대부분 윤리적 차원에서 자선사업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업은 이윤을 내야 하는 경제적 책임 이외에도 사회적 책임과 환경적 책임을 아울러 부담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당시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던 때라 준법 감시, governance,
사회 책임 투자, 환경 책임 등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회적 압력이 드세워졌습니다. 더 이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 정치적 요구에 의해 기업이 법적, 제도적인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동시에 기업 경영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투명 경영과 거버넌스 개혁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기업이나 은행이 실패하면 경제 시스템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기 시작한 각국 정부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투명 경영을 위해 금융과 기업 시스템에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법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기업들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나서면서 이익보다는 가치를 중시하도록 요구받기 시작했고,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압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ESG가 화두가 되기 시작했고, 이젠 기업 활동에 ESG 활동이 반영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1년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펀드의 CEO인 가장 큰 투자 펀드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 회장은 ESG 활동,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젠 ESG가 없으면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어려워지거나 최소한 자금 조달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ESG 활동을 제대로 해서 3-4%의 돈을 빌릴 수 있어도 ESG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7-8%가 되는 돈을 이자로 지급하고도 돈을 얻어쓰기 어려운